자, 그래서 이제 간단한 대입 설명을 시작할게요. 순서는 이제 기본 정보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수시, 정시 2025년 변경사항, 수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촬영은 25년 변경사항까지만 하고 이제 나머지 건 우리끼리 얘기하면 되겠죠?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요즘 유튜브 같은 거 확인해 보면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형이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찾아는 보세요. 되게 설명 잘 돼 있고 되게 정확한 정보들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찾는데 너무 시간 많이 보내시면 안 돼요. 알겠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공부를 쭉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다른 유튜브를 어떤 걸 보든지 간에 정보를 얻을 때 조금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 대학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의대나 이런 데는 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야? 그리고 이제 뭐 교사 지원하는 그런데 교원대 같은 데도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좀 몇 개 빠져 있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학 입시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습니다. 그죠? 알고 있죠? 그래서 수시에서도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크게 여러분한테 관련된 거는 세 가지 전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어요. 보통 전형에서 내신 성적, 그러니까 모든 50% 이상 보는 게 그 전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형에 이름이 붙어있든 간에 내신 성적이 50% 이상을 보고 있다. 그럼 그거는 교과 전형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생기부 내용이나 학생부 그 기록사항들을 50% 이상 보고 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논술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전형 외에도 몇 가지 있지만 대부분 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6개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수시는 6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6개를 내고 그 다음에 합격 여부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이 수시가 다 끝나고 나면 수능 전형이라고 부르는 정시 전형이 나오죠. 그래서 수능 성적이 50% 이상 반영이 돼요. 선생님 여기 이상이라고 했지만 거의 100%, 90% 이렇게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표시한 것 중에 잘 보면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은 고교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거의 주관하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내신 성적도 고등학교에서 보고 있고 생기부 내용도 고등학교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평가한 자료를 그 자료 중에서 이제 수집을 해서 대학에서 그걸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합격생 여부를 따지는 거라면, 논술 전형은 대학교에서 문제를 내고 대학교에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는 대학 전형인 저 논술 전형을 대학교는 상당히 좋아하는 해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는 논술 전형을 줄여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축소가 되어 있는 전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수능 전형은 이제 교육부 주관해서 이제 전체 학생을 공통적으로 보는 그런 전형이죠. 그래서 가분해서 세 가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응시자 수를 보면 이번에 올해 24학년도 입학년도를 따지죠. 그죠? 그래서 올해가 24학년도고 여러분은 25학년도가 될 거예요. 알겠죠? 24학년도의 수능 지원자 수가 42만 명이었고 고3 학생들이 약 28만 명을 차지한대요. 그 개수를 조금 알아두면 좋은데, 전국 고등학교 수가 약 2,300개예요. 2,300개 정도. 그 다음에 전국 고등학교 수보다 대학 입학 모집 인원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매년 사실 대학만 가자면 다 갈 수 있어요. 문제는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문제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 한번 보면 알 거예요. 이게 24년도고 이게 25학년도인데 학생부 위주 교과 정원이 약 45.4%를 차지해요. 많죠? 교과 전형, 저게 이제 내신 전형이에요. 여러분이 내신 성적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학생부 위주 종합 전형이 23.2%, 그다음 논술 전형이 3.3%, 수능이 18.7%, 그렇게 되어 있어요. 뽑는 인원은 34만 명. 올해 같은 경우에 34만 4천 명이었는데 학생 수가 아까 28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대학 입학 정원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교과 전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대학 한 15개 대학 정도를 보면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12개 대학 정도를 더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인서울 대학이라고 불리는 학교들 위주로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빠져있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이제 서울대부터 숙명여대까지 쭉 되어 있는데 여기 학교에서 뽑는 인원이 약 45,413명 이렇게 뽑고 있고요. 쭉 보시면 보이죠? 관심 있는 학생들 보시면 돼요. 자, 비율을 볼까요? 교과 전형을 몇 프로 뽑냐면 11%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까 인서울 학교에 들어가면 교과 전형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반면에 이제 논술 전형은 8.61%고 종합 전형을 상당히 많이 뽑죠. 종합 전형도 33.63% 이렇게 굉장히 많이 뽑고 있어요. 수능도 약 40%. 그 다음에 학교들을 보면 역시 교과 전형에서 15%좀 늘긴 했지만 종합 전형은 31%, 논술 전형은 약 6.8%, 그다음 수능 전형이 35%, 36% 정도 뽑아요. 그래서 수능하고 이제 수시하고의 어떤 비율을 좀 알 수 있어요. 조금 이런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보면 알겠지만 이 정도 학교에서 뽑는 인원이 한 2만 1,000명, 여기가 4만 5천 명, 합치면 한 6만 6천 명 되죠. 재수생이 한 절반을 차지한다고 하면 재학생이 3만 3천 명, 그죠? 3만 3천 명. 학교 수가 2,300개니까 여기에다가 공 하나 붙이면 2만 3천 명. 한 전교 10등까지 학생들하고 15등까지 학생들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교 등수로 사실은 그 정도 안에 들어가야 인서울 학교가 조금 노려질 만하다. 인원수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 조금 못 미치거나 그러면 공부를 좀 더 많이 열심히 해야겠구나. 여기 자기에 맞는 전형을 잘 찾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2,300개의 학교라는 건 2,300명의 정규 1등이 있는 거고 2,300명의 정규 2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따져보면 교과 전형은 특히 성적 위주로 가는 거니까 2,000명으로 하면 쭈루룩 하면 개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내신 등급 같은 것들이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자리를 매길 건지가 사실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상위 등급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조금 보시면 돼요. 그건 이제 여러분한테 내신 성적이 망했으니까 난 끝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뜻은 아니고 내신 성적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인서울 학교 인원수 그리고 학교 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능 비율을 아까 보면 한 40%? 그죠? 40% 정도 됐는데 수시 지원 개수가 한 6개 정도 나와요. 6개 정도 나오는데 이제 이 6개를 지원하고 대학에서 흔히 떠드는 얘기로 추가 합격 있죠. 추합해서 마지막 추합으로 합격하면 제일 좋다라고 해요. 그 얘기가 자기 점수가 남김없이 쓰여서 가장 좋은 학교를 갔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문 닫고 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되게 쉽지 않은 거고 6개 지원을 하는 것 중에 이제 추합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뽑고 싶은 인원을 다 뽑지는 못해요. 그래서 100명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90명밖에 못 뽑는 경우가 생겨요. 그걸 이제 미충원 비율이라고 그러고 그 미충원 비율이 약 10% 정도를 차지해요. 그 미충원 비율 10명을 못 뽑았으면 그 10명은 어디서 뽑느냐? 수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수능에서 추가 모집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수능 비율이 약 5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인서울 대학에서. 그러니까 정시가 나는 수시만 갈 거예요. 정시까지 힘들어요. 라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예요. 상당히 많은 인원을 정시에서 뽑고 있어요. 아셨죠? 그렇게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수시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 중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불리는 거는 성적 전형이에요. 그래서 정말 학교의 내신 성적만으로 가는 학교. 그리고 이거는 흔히 말해서 줄 세우기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서를 받았을 때 내신 등급별로 쫙 줄을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요소를 합격해서 평가해서 이렇게 합격 여부를 따져요. 그렇죠? 상당히 그 고득점을 요구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개수가 그렇고 고등학교 개수에서
원하는 대학 수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대학에서는 교과의 성적을 완전히 100% 믿지를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수능 최저가 있거나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에서는 이제 일정 정도를 걸러내는 기능을 하는 거고 면접은 그걸 뒤집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얻은 학교에든 지원했든 간에 지원을 했고 1차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본다면 면접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뒤집을 수 있어요. 실제로 면접에서 뒤집은 학생들 꽤 많이 봤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내신 성적도 중요하고 수능이나 면접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럼 내신 성적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내신 성적 나 이거 이 과목 망했어. 나 내신 끝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경희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 대다수 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나 인문계는 사회 과목 그 다음에 자연계는 과학 과목을 봐요. 그러니까 네 과목 위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건국대, 중앙대, 한양대는 사회 과목, 과학 과목을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도 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대학에 대해서 내 내신의 비율이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성적이. 그렇죠?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학교를 지원을 하거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 과목을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학년별 반영 비율이 100% 보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전 학년을 다 보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학년만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뭐 2학년하고 3학년만 본다든가 뭐 이렇게 비율적으로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는 학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그 6개 중에서 교과 전형을 몇 개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대학을 잘 찾아서 어떤 과목들이 들어가고 그때 내가 내신으로 반영을 하면 몇 등급 정도가 나와서 그 비율이 가장 효과적인 학교들을 잘 찾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학이 아니더라도 대학별로도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잘 찾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EBS 자료예요. 그래서 교과 전형 배치표라고 해서 가능성을 80%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 가능성이 80% 기준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왼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약 내신이 1.0에서 1.5 나오는 사람, 1.6에서 1.9 뭐 이렇게 쭉 있죠. 그렇죠? 그리고 수능 성적이 상위에 속하는 사람, 일반 2등급이 3개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기 학생들은 사실은 수시를 미지원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내신이 1.0에서 1.5가 나오지만 2, 3등급으로 2개밖에 안 나오는 사람은 서강대 정도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배치표기 때문에 참고사항이에요. 아시겠죠?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그거에 의해서 모든 게 할 수 없는 결과로 딱 정해지기 때문에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꼭 최저를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한번 쭉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참 질문 있으면 바로 하셔도 돼요. 좀 더 넘겨볼게요. 교과 전형은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줄 세우기식이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인 그 학교 성적이라는 게 학교별로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틀이 짜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이제 지금 얘기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당히 다른 현상을 보여요. 학점이 조금 낮아도 상위 대학에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이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신이 무조건 나쁘다고 종합전형을 안 하면 안 되고 종합전형에서 여러 가지 길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학교별 평가 요소라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의 평가 요소는 요 3가지예요. 뭘 보냐면 학업 역량을 본다 그랬고 진로 역량을 본다 그랬고 공동체 역량을 본다 그랬어요. 이거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다른 걸 좀 찾아보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학업 역량의 학업 성취 부분과 학업 태도 함부력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학업 성취는 원점수와 등급과 편차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는데 학교가 달라요. 둘 다 국어 성적이 98점이야. 그러면 둘을 동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의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즉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이 학생이 어떻게 차지하고 98점인 건지. 이 학생은 B라는 학교가 어떤 식의 편차를 가지고 있고 그 편차에 따라서 점수가 어떻게 받은 건지 그걸 다르게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업 성취 부분이고 학업 태도나 탐구력은 세특에서 확인을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세특을 잘 쓰셔야 돼요. 세특을 좀 잘 부탁해서 잘 쓰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역량 중에서 과목 선택이 되게 중요한데 과목 선택이라는 건 이런 거와 같아요. 내가 공대를 가고 싶다고 해서 공대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선택 과목을 쭉 봤더니 수학, 과학 과목은 되게 많이 빠져 있고 사회 과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정말 공대를 가려고 지금 준비한 학생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런 게 이제 과목 선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게 이제 대학별 권장 과목이에요. 근데 이게 다 발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뭐 찾을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대학별 권장 과목 이렇게 찾아보면 대학별로 우리는 이런 학과에서는 이런 과목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이런 학과는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과목별로 다 대학별로 다 발표가 돼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맞춰서 조금 해볼 필요는 있어요. 보통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탐구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들도 꽤 있는데 이 세특 같은 경우에 탐구력이라는 건 무엇을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가졌다라는 건데 이 탐구를 어떻게 했다 보다 사실은 결과가 나온 것까지가 쓰여져야 돼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등급을 확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살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좀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학기까지도 조금 준비하면서 공부도 같이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얘기죠. 공동체 역량의 성숙한 시민을 확인하겠다는데 그걸 뭘로 확인을 할까요? 근데 약간 저것도 발표 기록이나 세특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평가 요소예요. 이 세 가지가 평가 요소라는 건 이 세 가지에 맞춰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종합전형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건 이제 나중에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잘해서 결과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논술 전형인데 제가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문과 논술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를 예전에는 좀 본 적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자연계 기준으로만 할게요. 그래서 자연계 기준에서는 수리 논술이 요즘에 수학 문제만 보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졌어요. 대부분의 대학이 이제 수리로 결정이 됐어요. 예전에 수리하고 과학을 되게 많이 봤는데 수리하고 과학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수리 논술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수령 논술이 있는데 약수령 논술은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국어하고 수학을 보는 학교가 많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국어하고 또 다른 과목을 보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약수령 논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약수령 논술은 약간 그 수능식 문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약간 어려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문제보다는 조금 쉬운 정도의 킬러 문제 정도도 아니고 그냥 수학 문제인데 그거를 서술형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관식 서술형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서술형 푸는 거 있죠? 그 문제 풀듯이 해야 돼요. 근데 훨씬 더 꼼꼼하게 풀어야 돼요. 시간도 사실은 한 8문제, 수학이 한 8문제에서 9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푸는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짜여져 있고요. 자, 논술 전형은 최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무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수능 최저가 있으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경쟁률이 만약에 40대 1이었어요. 그러면 최저가 있는 경우는 실제 경쟁률이 한 20대 1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반 정도는 최저를 못 맞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없는 경우에는 이게 극악의 이제 경쟁률을 가지고 있어요. 몇백 대 1까지도 막 가는 그 정도의 이제 경쟁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내신이 들어가긴 하는데 내신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보다 내신의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논술 전형은 기본적으로 5등급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점수 차이가 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보시면 알겠지만 과학 논술이 어디 남았냐면 경희대하고 아주대가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도 의예과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과들은 다 수리 논술만 보고 있고요.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하고 생명과학이라고 해서 수리 논술을 아예 안 보고 통합식의 어떤 수학이 포함되어 있는
과학 논술을 좀 보고 있는 형태예요. 자, 논술 전형에서 시험 범위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 위에 있는 수원, 수투까지만 시험 범위에 있는 요 학교들이 대부분 다 약수령 논술이에요. 약수령 논술도 시험 보는 학교들이 이 정도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저 정도 괜찮겠다 하면 나중에 한번 준비해 볼 만해요. 수원, 수투, 미적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경우 미적 확통이 들어가는 학교, 그 다음에 미적 기하 확통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기하가 요즘에 조금 덜 나오고 있는 추세긴 한데 어쨌든 학교에서는 기하까지도 집어넣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자면 약간 사다리 전형이라 그래요. 일명 사다리 전형. 그래서 왜 사다리 전형이라면 상향 지원이 가능해요. 수학 하나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면 연대나 한양대까지 갈 수 있어요. 최저도 없기 때문에 시험만 잘 보면 연대나 한양대도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 상향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향 일명 사다리 전형이라고 하는데 사실 논술 전형은 예전에 뭐 특수 목적 학교라든가 뭐 약간의 그런 학교들을 노리고 좀 만들어졌던 그런 전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영향성이 있죠. 내신은 좀 안 좋아도 수학 하나만 잘해서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좀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고 그 다음에 교육방침이랑 약간 출제 범위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즘 기하확통 미적분은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죠? 세 개를 다 듣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 들어봐야 그냥 수업으로 간단하게 듣는 정도인데 그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굉장히 좀 공부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없으면 경쟁률이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수능, 이 논술은 미리부터 준비하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학 전형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이번에 고대가 논술을 부활시켰어요. 그런 것처럼 논술 전형은 어느 정도 비율로는 계속 살아남을 거로 예상하고는 있어요. 자, 정시를 봅시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수능 전형에서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용어가 조금 몇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용어만 좀 알고 있어도 이제 입시에 관한 이야기들은 좀 같이 할 만할 거예요. 원점수는 이제 수능을 받았을 때 나온 점수예요. 뭐 80점을 맞았다, 90점을 맞았다, 92점을 맞았다 이런 점수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100% 단위 비율로 나타내는 게 백분위예요.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지. 이건 이제 1%, 2%에서 99%, 98%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등급은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죠.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4%까지가 1등급이고 11%까지가 2등급이고 사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정말 1등급이 확 늘어요. 인원수가. 그리고 2등급이 인원이 확 줄어들어요. 만점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일도 벌어지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점수라는 게 있죠. 표준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과목별로 난이도 때문에 점수를 변환한 점수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시험을 봤는데 이번 수학 과목의 평균 점수가 한 63점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100점이 되는 거예요. 평균 점수를 100점으로 놓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 점수와 하위 점수를 조금 다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국어가 어려웠던 해에는 국어의 만점자가 수학의 만점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간 표준 점수는 과목별로 어떤 난이도가 다른다는 것을 이렇게 고려해서 만든 점수고 그리고 이제 과탐이나 사탐 같은 경우에는 50점 만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점을 평균 점수 50점으로 잡고 해서 이렇게 분포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표준 점수고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도 있어요. 표준 점수처럼 이렇게 변환을 시키는데 기준을 주는데 학교마다 대학마다 특히 과탐하고 사탐에 영향을 주는 건데 추가적인 점수를 더 주겠다. 이제 가산점이 붙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붙는 게 이제 변환 표준 점수예요. 이해됐죠? 그렇게 됐을 때 백분위하고 표준 점수가 정시에 쓰이는 점수예요. 수능 등급은 언제 쓰여요? 수시 최저 등급에만 쓰여요. 그래서 등급으로 사실은 자기 성적을 이야기하면 수능 지원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백분위하고 표준 점수 중에서 또 어떤 대학은 백분위를 쓰고 어떤 대학은 표준 점수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표준 점수로 하는 것보다 백분위가 훨씬 더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87%다. 그럼 87%라는 사람이 인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표준 점수로 따졌을 때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100분위로 했을 때는 같은 구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점수차가 약간 뭉개지면서 조금 좋아지는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효과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도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대부분 다 이렇게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이게 탁 나와요.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하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좀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은 수시 전형에서만 적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분위하고 변환 표준 점수는 정시 전형에서만 적용되고 있어요.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데 영어하고 한국사를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산출 방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점수에서 올릴 거냐 내릴 거냐 등급별로 깎을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사실 별로 안 중요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급 간 점수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등급 간의 점수차가 크면 상위 등급을 받았을 때 유리하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등급이 조금 영어를 조금 못 받았어요. 그럼 등급 간의 점수차가 낮은 학교를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렇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의 등급을 맞추는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어는 반드시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평가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성적이기는 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능 전형에 대한 기본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지원 방법이 가군, 나군, 다군 3개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직 지금 올해 수능 지원할 때가 안 됐어요. 지금 수시 처리예요. 수시 발표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시는 아직 아닌데 다군, 나군, 다군에는 대학들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대가 나군을 딱 차지하면 연대하고 고대는 서울대를 피해서 가군으로 가요. 그리고 둘은 같은 데를 좀 가요. 너희를 쓸 거야, 우리 쓸 거야. 이렇게 결정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양대나 그 밑에 있는 학교들은 그러면 서울대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은 우리 학교 나올 테니까 연대 쓰고 이렇게 오게 하려고 나군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학교들이 배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들어가 있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어요. 어떤 학교들은 가군, 나군, 다군에 다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어요. 어떤 학교들은 딱 한 군데만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기회는 3번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내가 원하는 학교가 나군에만 있으면 나군이 기준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학교가 나군이 되면 또 다른 학교가 원하는데 나군에 같이 있고 그거밖에 없으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3번이라고 하지만 3번이 충분한 3번은 아니에요. 수시처럼 수시 6개는 정말 충분한 3번, 6번이에요. 이것도 집어넣고 한 학교에 막 2개 집어넣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정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정시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 좀 생각할 게 많죠. 그리고 학교별로 표준 점수를 보는지 아니면 백분위를 보는지 그거에 따라 다 좀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셔야 되고요. 과목별 점수 반영 비율이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좀 높게 쳐줘요. 근데 다른 학교 중에서는 어떤 학교는 예를 들어서 국어는 30%, 수학은 20%, 뭐 영어도 30%, 과탐은 뭐 10% 뭐 이렇게 집어넣는다면 그러면 이제 수학을 조금 못 본 사람이 지원하기가 좀 편하죠. 국어 시험을 잘 보고 상대적으로 그랬을 때 지원이 훨씬 좋기 때문에 과목별의 점수 반영 비율이 어떤지 그것도 좀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대학별 입시 요강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수능은 일반적으로 재수생이 강세냐 이렇게 보면 실제로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특정 학교 특정과는 그렇대요. 특히 요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재수하는 이유 아시죠? 의대 지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에 실제로 70% 이상 정도가 수능으로 이제 합격한 학생들이 재수생이 많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비율이 비슷해요. 약간 높은 정도? 따라서 여러분이 아까 50% 정도 인원을 뽑는다면 25% 정도는 재학생들이 들어가는 비율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비율 중에 하나예요.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입시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아니면 난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떤 전형으로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수시와 정시는 같이 가는 게 맞아요. 워낙 많은 인원을 50%를 뽑기 때문에 6개를 잘 살려야 돼요. 자, 2025학년도 이제 대입 변경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